아니 맞긴 한데 좀 많았으니까 내가 이제 2월 해주겠다 이거 내일까지로. 어? 다음까지 목요일까지로.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어? 오연속 나 요새 들려버렸어. 아니 그 어려운 거 좀 빼고 하면은 할만해. 어려운 거 좀 빼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30인가 40개밖에 없잖아. 근데 뭐 잘했어. 아니 너네는 좀 어려워서 좀 어려운 거 하긴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너네. 잘했어. 매우 어려움까지는 아니라도 한 어려움까지는 해봐. 부정작품 고난도가 이거보다 더 쉬운 것 같아. 쉽다. 아 그럼 부정식품은 쉬워. 부정식품은 별로 안 어려워. 고난도가 이거보다 쉬워요. 자 여러분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우함수랑 기함수거든. 우함수랑 기함수. 근데 일반적으로 우함수 기함수가 아니더라도 대칭성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어디에 있냐? 2차 함수에도 당연히 대칭성 있고요. 1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도 대칭성 있는 거 알고 있지?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뭔 소리냐? 대칭성이 있는 함수. 자, 예를 들어서 우함수는 아니지만 대칭축이 한 이 정도 되는 요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가 이제 2야. 여기서 이제 뭐가 궁금하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이거였다고 해볼게요. fx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 요거였다고 한번 해볼게. 이게 궁금한 거야. 0부터 4까지 하니까 좀 별로네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 0부터 4 말고 좀 더 짜증나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해볼게요. 아 죽고 싶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죽고 싶어요. 해가지고 뭐 해야 돼. 근데 이게 뭐야? 우함수도 아니니까 뭐 짝수창 없애고 날리고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냐.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적분을 하라는 건 마이너스 1부터 한 5까지 여기까지 적분을 하라는 소리겠는데, 근데 이것도 아까 우함수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봐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적분한 이 부분의 넓이나 2에서 5까지 적분한 이 부분의 넓이나 똑같지 않을까? 애초에 이 함수는 2에 대해서 저거 뭐야 대칭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결국은 이 식을 뭘로 바꿀 수가 있냐? 잘 봐,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2 곱하기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fx, dx. 자, 그렇다고 이게 좀 좋으냐?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좋아지게 할 수가 있어. 잘 봐. 저 식을 그대로 넣어볼게. 그러면은 2에 내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게. 2부터 5까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 dx죠. 그쵸? 잘 봐잉. 개쩐다 이거. 2 곱하기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x 빼기 2의 제곱을 적분하시면 뭐가 되냐? 3분의 1에 x 빼기 2의 3승이지.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 2 넣었을 때 뭐 돼요? 그냥 0 되지. 너무너무 좋다 이거야. 근데 이 뒤에가 짜증이나 2x 되잖아.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2를 적분해서 2x가 아니라 2 곱하기 x 빼기 2가 된다고 할 거야.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dx를 적분할 때 이거 원래 뭐가 되냐면 2분의 1x 제곱 더하기 c란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1, 2를 넣어야 돼. 근데 여기에 1, 2를 넣으면은 어쨌든 이 c가 뭐든지 간에 이거 그냥 없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오히려 바꿔서 여기에다가 내 마음대로 숫자 갖다 붙여도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라면 이게 적분값이 원래라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2x가 돼야 되는 거거든, 원래라면. 근데 여기 뒤에 내 맘대로 4를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적분해서 5 넣고 2 넣고 해서 빼면은 어차피 숫자는 그냥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미분하면 2 나오는 것도 맞죠. 실제로 이거 미분하면 2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그냥 여기 3 넣는 거나 똑같다는 거지. 지린다 이거예요. 이게 9 더하기 6 개쩔잖아. 이렇게 저계산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 진짜로. 우함수 계산이랑 똑같이 계산을 가는 거야. 똑같이 계산을 가는데 어디가 대칭인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 기준으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애초에 적분을 어떻게 하시냐 그걸 기준으로 적분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조금만 더 나가볼까? 조금만 더 어렵게. 여기서 만약에 식이 지우진 않을게. 이거였다고 해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아니지, 이거는 기함수 얘기를 하고 할게요. 기함수 얘기를 하고 할게요. 기함수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일단 우함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대칭 축을 기준으로 우함수에 대해서는 인테그랄 A에서 여기가 A라고 해볼게. 여기 가운데 대칭축을 X는 A. 대칭축이 A일 때 써져 있어요. A 빼기 P에서 A까지 적분을 하는 것이나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적분을 하는 거나 값이 그냥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A 빼기 P에서 A까지 적분하는 거나 A에서 A 플러스 P까지 적분하는 거나 값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함수는 아니지만 점대칭 함수에 대해서 저 우함수가 아니라 선대칭이라고 써야 되는구나. 선대칭. 자, 점대칭은 상황이 조금 어려워요. 점대칭은 좀 어려워. 제가 여기 밑에는 그냥 부호가 반대라고 써놨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상황일 때인 거고 기본적인 상황이 아닐 때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점대칭. 자, 예를 들어 식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F A 더하기 X 더하기 F. 자, 저 의미가 뭐냐면은 fx가 a, 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림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생겼으면서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가 a, 0이라는 소리입니다. a, 0. 그게 지금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점대칭 함수에 대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a에서 왼쪽으로 P만큼, 즉 A 빼기 P, 그리고 오른쪽으로 P만큼, A 플러스 P만큼 갔어. 그럼 여기서 각각의 적분값은 여기랑 여기 값은 어떻게 되겠냐? 서로 부호만 반대겠죠. 점 대칭이란 말이야. 점 대칭.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이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이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만 반대라는 소리란 말이야. 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인테그랄 a 빼기 p에서 a까지 fx dx는 는이 아니죠. 더하기 a부터 a 플러스 p까지 fx dx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라는 거야. 애초에 이 적분 값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p가 어디에 있든 똑같아. 항상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뭔 소리냐면은 변곡점의 위치가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변곡점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에 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잘 봐야 돼. 이거 어려워. a, b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 보세요. a 빼기 p에서 이렇게 적분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A 빼기 P, 여기는 A 플러스 P, 여기는 A.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잘 보세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거냐면 A 빼기 P에서 A 플러스 P까지 적분을 할 거야. A 빼기 P에서 A 플러스 P까지 fx dx를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오냐? 2 P B가 나옵니다. 2PB가 나와요. 맞아? 이만큼이 여기로 갖다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로 갖다 붙을 거 아니야. 대칭이잖아, 생긴 게. 그러면은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가 이렇게 딱 갖다 붙으면서 요 모양이 여기로 싹 갖다 붙습니다. 그러면서 그쵸? A 플러스 B니까 좀 더 가야 되겠지. 이렇게 갖다 붙으면서 얘가 여기로 갖다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값이 뭐가 나오느냐? 그냥 이 네모 박스 하나가 정확하게 나온다 이것이.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그래서 계산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 가면 이런 거 볼 거거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변곡점 어디냐? 1이거든? 1, 몇 지나냐면은 1, 2 지나요. 그쵸? 그럼 얘는 1,2를 지나면서 1,2를 여기를 변곡점으로 가지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일부터 3까지 적분을 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만큼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은 그냥 요 네모 박스가 된다니까. 그럼 이거 적분값이 얼마냐면 8이에요. 8. 여기 길이 4고요. 여기 길이 2잖아. 바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8이라니까. 계산을 안 해봐도.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걸 알고 있으면.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좀 어려워요. 여기는 좀 어려운 게 맞아. 왜냐면은 굉장히 여러모로 파악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다시 한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요거 두 개입니다. 선대칭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선대칭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은 만큼 갔을 때 요만큼 적분한 거랑 요만큼 적분한 게 같아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점대칭에 대해서는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 얘네들이 적분한 값은 부호만 반대예요. 절대값 둘의 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거야. 한마디로 더해서 0이라는 소리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발전시키면 이제 요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요렇게 적분을 한번 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변곡점의 위치가, 즉 대칭점의 위치가 A, 0이 아니라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적분값은 뭐가 되냐? 요 길이에다가 요만큼을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1에서 둘 다 2씩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야. 애초에 똑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이 쉽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왜 이런 거를 배우느냐면 이거 계산하기 싫어서 하는 거야. 이거 계산하느라 실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스킬들을 배우는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하려던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적분을 하라고 하는 거야. 어디였죠? 아까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였는데 이번에는 막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런 걸 적분을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적분하는 상황을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우함수, 기함수 할 때 그냥 짝수차 항들은 2배 했었고 홀수차 항들은 다 없앴잖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 얘는 어때?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이고요. x는 2에 대해서. 얘 같은 경우는 x는 2에 대해서 점대칭이고요. 1차식이잖아, 그치? x는 2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가는 거야.
2부터 5까지에다가 2배를 할 건데요. 2부터 5까지에 2배를 할 건데 얘네들은 살립니다. 우함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얘네들은 살리고요. 얘는 어차피 죽어요. 얘는 어차피 2,0에 대해 점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차피 0일 거지. 왜냐면 2를 기준으로 지금 왼쪽 오른쪽 3씩 떨어져 있거든.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면 3 떨어져 있고 5도 3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대칭 애들은 요렇게 2배로 나올 거야. 우함수랑 똑같아. 근데 점대칭인 애들은 어떻게 되냐, 어차피 마일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랑 2에서 5까지 적분한 값, 마일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랑 2에서 5까지 적분한 값이 더해서 0일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적분해봤자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식 죽여 그냥. 그리고 요렇게 계산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보이시면은 좀 좋아요. 되게 좋게 할 수 있어요. 되게 좋게 할 수 있어. 이런 거 연습해보시면 좋아요. 진짜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좀 쉬운 계산을 할 수 있다. 우함수, 기함수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렇게 적분이 복잡한 거에 대해서는 요거 활용하시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을 때가 꽤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하고 뒤에 뭐 평행이동이랑 주기함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20번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3x 더하기 1 dx. 그냥 계산을 하셔도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x제곱 더하기 x dx로 식을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x는 그냥 어차피 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3x제곱 dx 요것만, 뭐야, 물론 이거 계산하셔도 상관없긴 해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근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지. 요거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반대로 될까? 애들이 어떤 게 그쵸. 아래 끝을 이렇게 하나로 한 대 모아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5랑 5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4개로 합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 5의 위치는 마이랑 2 사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으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할 텐데, 그러면 4x 3승 듣고 x 죽고 2x 제곱만 계산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자, 우함수, 기함수의 곱.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특정 함수를 여러분이 우함수, 기함수로 좀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본 걸 활용해가지고 계산을 쉽게 하려면은 이 곱이 뭐가 되는지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f1x랑 f2x는 우함수라고 해볼게요. f1x랑 f2x는 우함수. 그 다음에 g1x랑 g2x는 기함수라고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자, 된다는 소리냐면은 f1x랑 f2x를 곱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 넣으시면은 f1의 마이너스 x 곱하기 f2의 마이너스 x가 될 텐데, 애초에 얘네 두 개가 우함수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x 들어간 거나 그냥 f1, f2x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애초에 뭐랑 같을 거냐면 f1x 곱하기 f2x랑 같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함수도 뭐가 된다는 소리야? 우함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봐봐. f1, f2 두 개 곱한 함수를 예를 들어 새로운 함수 fx라고 이렇게 잡아보신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f 마이너스 x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fx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한 함수에 대해서도 f 마이너스 x가 fx랑 똑같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볼게요. x 대신에. 그러면은 g1의 마이너스 x 곱하기 g2의 마이너스 x가 되겠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잘 봐. 애초에 얘네들이 기함수였거든. g1, g2가. 그러면은 g1의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g1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g2의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g2x 요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시 사라지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은 G1, G2 이것도 똑같아. 다항함수로 생각해봐. 홀수차 홀수차예요. 기함수 기함수면 홀수차랑 홀수차를 곱하면 뭐가 돼? 짝수차가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우함수 우함수 곱해도 우함수가 나오고, 기함수 기함수 곱해도 우함수가 나옵니다. 기 곱하기 기는 우함수예요. 우 곱하기 우도 우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 곱하기 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fx가 되고, g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g1x 이렇게 되거든. 애초에 마이너스 F로 빠지면서 마이너스 F1x, G1x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냐? 얘는 기함수가 되는 거야. 왜냐면 F1의 마이너스 x, G1의 마이너스 x가 뭐가 됐냐면 F1x, G1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기함수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오냐? 똑같은 종류끼리 오케이?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항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홀수차, 짝수차 생각해보시면 바로바로 할 수 있어. 짝짝은 짝, 홀 그 곱해도 짝수 나오는 거고 홀짝 곱하면 홀수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할 겁니다. 24번 모르면 못 풀어요. 자, f-x는 fx다 라는 식이 나와 있으면 얘는 이게 fx는 우함수다. 자, 여기서 0부터 1까지 fx dx가 2라고 되어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걸 구하랍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플러스 2 fx dx 더하기 0부터 1까지 x 빼기 5 fx dx. x 플러스 5네. 이렇게. 자,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2다. 이거밖에 몰라. 그리고 우함수다. 요거 딱 두 개밖에 모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어떻게 푸시냐. 자, 딱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마일에서 0, 0에서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왠지 이거를 좀 합쳐보고 싶지 않나, 그치? 근데 그냥 합치면 안 돼요. 왜 그냥 합치면 안 되냐? 얘네들이 합쳐지려면 여기 안에 있는 게 똑같이 생겨야 되잖아, 애초에. 그치? 안에 들어가 있는 피적분 함수가 똑같아야지 한 대 모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피적분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애초에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냐? 마일부터 0까지 x fx dx 더하기 마일부터 0까지 2 fx dx 0부터 1까지 x fx dx 0부터 1까지 5 fx dx. 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 드디어 뭘 할 수 있냐? 얘랑 얘를 한 대 모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이 한 대 모아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fx dx가 되겠고 뒤에 나오는 건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2 fx dx에다가 더하기 0부터 1까지 5 fx dx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뭘 쓰시냐? 잘 보세요. fx는 무슨 함수였냐면 fx는 우함수였단 말이지. fx는 우함수. 근데 x는 무슨 함수냐? x는 그냥 홀수차항 하나만 있으니까 x는 기함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가 된단 말이야.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 그럼 이게 무슨 함수라는 거야? 애초에 얘가 기함수라는 거야. x, fx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야 돼. 여기 그냥 단순하게 x가 곱해져 있지만 이 곱해져 있는 x가 기함수임을 알아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완전 트렌드야. 애초에 이런 것들을 되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여러분의 어떤 그 사고력을 자극하는 거. 그래서 이 함수 자체가 기함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얘는 그냥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 얘는 2가 되겠고, 아니죠, 4가 되겠죠. 얘는 왜 4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나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나 똑같겠지. 우함수니까. 대칭이니까. 마일에서 0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마일에서 0까지 적분하는 거나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거나 값이 같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2배니까 4겠고,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5배니까 10이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할 겁니다. 뒤에 좀 더 나올 텐데 그때 뭐가 중요하냐면 그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알고 모르고 해서 계산량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아셔야 된다.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같은 것끼리 곱하면 우함수,
서로 다른 걸 곱하면 기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건. 요거 제가 시간 한 3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세요. 숫자? 그러니까 이게 우함수란 말이야. 우함수면은 y축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그치? 그럼 0부터 1까지 fx가 생긴 모양이랑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가 생긴 모양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넓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넓이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생긴 모양이 똑같으니까 애초에 적분값이 얘랑 얘랑 그냥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하는 거나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거나 그냥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생긴 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함수의 경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쪼개야 돼요? 아, 안 쪼개도 돼요, 이거는. 아, 쪼개도 되기는 해. 쪼개도 되긴 하는데 굳이 안 쪼개고 할 수가 있어. 앞에서 했던 거 이용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바꿔서 한 거지. 부호 바꿔서. 이 끝, 아래 끝. 근데 이거 부호를 바꾸려면 아니 이 위아래를 바꾼다고요? 아니야. 부호만 바꾸는 거야. 어떻게 하죠? 그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함수야? xfx. 아, xfx. 기함수 얘 기함수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부호 바꿀 때 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그냥 바꾸면 돼요. 이걸 쓰는 거야, 이 문제가. 이거 모르면은 그냥 못 풀어. 사실상 거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그럼요. 그러고 이제 얘네들이 합치면 끝이잖아. 끝이야, 그냥. 이러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만약에 우함수였어 봐. 그러면 이거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지. 그러면 그냥 마일이랑 3 자, 이게 얘가 기함수니까 이 값이 그대로 4가 되고, 만약에 이게 우함수였으면 이게 마사가 된다 이거야. 그냥 어. 근데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X가 미분 안 돼. 미분 되긴 해. 할 수 있어. 그걸 할 거야,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정적분 그거 미분 할 거야. 그렇게 생긴 식. 할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모르면 못 풉니다. 그냥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알아야 풀 수가 있고요. 물론 몰라도 풀 수 있죠. 좀 힘들어, 근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 3부터 5까지 x, fx, dx를 구하래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정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x, fx는 뭐가 되냐? 기함수가 된단 말이야. 기함수, 그치? 그러면은 대충 그려볼게. x, fx. 자, 이런 거 여러분 대충 그리실 때 괜히 막 공들여서 그리지 마세요. 그냥 이거 그려. 괜히 이상한 거 막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그리세요. 그게 나으니까.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4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적분한 값이 6이래. 이거 이용해가지고 3부터 5까지 적분한 값을 구하라 그러거든? 머리가 좀 아파, 이 상황에서. 막 어떻게 내가 막 그림으로 하려고 해도 되게 머리가 아프고 뭐 막 ABCD 나눠서 하려고 해도 좀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뭘 쓰시냐. 제가 아까 전에 저 앞에 몇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냐면 1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8페이지에서 내가 얘기한 게 있어. 이거 그냥 외우시라고. 여기서 아까 18페이지에서 이용했던 내용 바로 써보겠습니다. 자, 뭔 소리냐. 여기 앞쪽 번에 위에 시작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xfx dx 이 식을 그냥 바로 뭘로 바꿀 수 있냐.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xf dx로 바로 바꿀 수 있다 이거야. 왜냐면 이게 기함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부호 바꾸는 거 얘기했지. 왜 이렇게 바꾸겠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 통일되면서 그냥 3에서 5까지 xfx가 바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가 부호 바꾸는 거 있죠? 기함수일 때 부호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지?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3에서 5까지 xfx dx인데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막 뒤집고 뭐 변환해서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이걸 외우고 있으면 한 방에 이게 나온다는 거야. 기함수면 부호 바꿀 때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그냥 부호 바꿔도 원래 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한번 이거 알고 모르고가 이 헷갈림의 정도 차이가 다릅니다. 안 헷갈려요. 하나도. 헷갈릴 수가 없어. 이걸 쓰면. 밑에 거 바로 해봐. 26번. 자,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하시냐. 뭐 그림 그리고 헷갈리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를 바로 뭘로 바꾸시냐. fx 지금 기함수거든. 나와 있는 거 보면 기함수거든. 얘를 그냥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야.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 dx가 k다. 그럼 얘랑 더하면 5 나와야 되잖아. 끝이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여기서 끝 하나를 통일을 시켜주는 겁니다. 위끝 아래끝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한 번에 합쳐서 바로 계산을 해주면 끝난다는 거야. 2k 더하기 1이 5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이다.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28번 요거 한번 해볼까?
자, 28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실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절대값 하는 거 했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 x 빼기 1, dx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그냥 x에다가 x 마이너스 1, dx.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 뭐 아까도 했던 거니까 그냥 하면 돼. 근데 좀 별로야, 그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봐잉. 이거 우함수죠. 맞나? 절대값 x가 애초에 우함수거든. 생긴 걸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얘는 무조건 우함수란 말이지. 그러면은 자, 잘 봐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x, x 마이너스 절대값 x, dx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 계산이.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얘는 뭐요? 그냥 0이겠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봐봐잉. 쟤를 전개를 해서 써보시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x 곱하기 x에다가 빼기 절대값 x d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절대값 x는 애초에 우함수니까, 절대값 x가 우함수니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마일에서 1까지 적분하면 그냥 0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계산을 안 하시면 된다는 거야. 애초에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그냥 결과물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절대값 x dx 요게 된다는 거겠고, 그럼 여기서 절대값 x가 다시 한번 우함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빼냈구나. x dx. 그냥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애초에 이거를 찾을 수 있냐가 좀 관건이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잘 찾으셔야 시간도 아끼고요, 실수도 안 해요. 실수 뭐 많이 안 하겠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지만 여기 구간이, 자, 그래서 항상 의심해야 돼. 구간이 예를 들어 마일에서 1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은 언제나 뭐일 수도 있겠다. 우함수 기함수 사용하는 상황일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언제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하시면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거 32번 요거 같이 한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32번 같이 풀고 마칠게. 자, 여기서도 제가 조금 중요하게 할 얘기가 하나 있거든. 잘 들어보세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이 3차 함수, 4차 함수가 f 프라임 마이너스 fx가 f 마이너스 f 프라임 x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도함수가 기함수라는 거거든, 그치? f 프라임이 기함수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 맞는지 보세요. f 프라임이 기함수면 f는 우함수다. 이거 맞나? 이거는 맞습니다. f 프라임이 기함수잖아. 그러면 fx는 무조건 우함수예요. 프라임이 기함수면 f는 무조건 우함수야. 자, 그러면 f 프라임이 우함수야. f 프라임이 우함수일 때 fx는 기함수이다. 이건 맞나?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왜 아니냐? 적분 상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거 똑같이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물론 그냥 식으로 증명해도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얘네들을 다항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f 프라임이 기함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f 프라임에 홀수차항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여기에 홀수차항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f 얘를 적분을 하시면, 자, 우리 적분 여러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차수가 하나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홀수였던 애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냐? 짝수차항이 되겠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돼? 상수 c가 하나 붙는다 이거야. 근데 이 상수 c는 어쨌든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생각할 때 짝수차로 고려를 했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숫자 c가 붙든 말든 상관없이 원래 f 프라임이 기함수면
그 적분함수는 우함수가 됩니다. 무조건. 근데 반대로 이제 얘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이제 짝수차항만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짝수차항만 있는 거를 적분을 하시면 얘가 뭐가 되냐? 홀수차항에다가 플러스 이게 문제다 이거야. C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대칭인 건 맞아요. 어디에 점대칭인 건 확실하긴 해. 점대칭인 건 확실하긴 한데 그 점이 원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적분상수가 0이라면 걔는 기함수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F'이 3x제곱 플러스 2였어. 그러면 얘를 적분을 했을 때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x3승 플러스 2x. 자, 여기까지는 홀수차만 있는 거 맞긴 한데 여기 뒤에 뭐가 붙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붙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대칭인 건 확실히 맞아. 어디에 대칭이겠냐? 0,C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변곡점이 0이니까. 변곡점 x좌표가.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C까지 0이 된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얘는 실제로 기함수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라임이 기함수면 적분했을 때는 우함수가 되고 프라임이 우함수면 기함수는 아닐 수도 있다. 자, 반대는 둘 다 돼요. F가 우함수면 프라임은 기함수고 F가 기함수면 프라임은 우함수. 이건 둘 다 됩니다. 반대편은 싹 다 돼. 미분은 그냥 하시면 돼. 별 생각 없이 하시면 되는데 적분에 대해서만 딱 요거 한 경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그건 그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F'이 기함수니까 fx는 무슨 함수냐? fx는 우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F'이 기함수면 fx가 우함수다.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4차 함수야. 4차 함수면서 요렇게 생긴 거거든. 요렇게. 그치? 그러면서 얘가 우함수래요. 이거 많이 했다, 그치? 우리 비율관계 할 때 많이 한 거야. 여기 가운데가 어디냐면은 0. 자, 그 다음에 F'1이 0이래. F'1은 어디? 여기. 그럼 여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1. 그죠?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F1이 2래. F1이 2. 여기가 얼마냐면은 1,2. 그럼 여기는 0, 얼마게? 0,3. 맞나? 4차 함수의 비율관계예요. 4차 함수의 비율관계에서 여기 높이 차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높이 차이는, 극대극소 높이 차이는 얼마냐면 AK 4제곱입니다. AK 4제곱. 근데 최고차항 계수 1이라 그랬고요. 한 칸의 크기는 지금 계산해보시면 1이야. 그럼 이 AK 4제곱이 뭐가 나오냐? 그냥 1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극대극소 차이가 1이란 말이지. 그러면 얘가 1,2면 여기는 0,3이겠다. 뭐 이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fx도 구해보시면은, 자, fx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지만 여기 어디죠? 요점? 요점 어딘지 아나? x값? 여기 x값은 루트 2. 루트 2,3인 거 맞나? 1대 루트 2. 그쵸? 비율관계 1대 루트 2. 그럼 여기 루트 2,3이고요. 여기 반대편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2,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세우시면 되냐? x제곱에 x 빼기 루트 2, x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이렇게 세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x 빼기 1의 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두 개 똑같은 식 나옵니다. 얘는 뭐 갖고 한 거냐? 밑에 있는 두 개 극소값 갖고 식 세운 거고요. 위에 거는 뭘로 한 거냐? 극대값이랑 비율관계 이용해서 여기 값 구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되게 중요해. 함수식 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그 비율관계 때 제가 함수식 만들기 했던 거죠. 여기 값들 할 때 함수식 만드는 거. 자, 이렇게 써놓고 보겠습니다. 기억 F'-1은 0이다. 맞겠고요. 네,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적분한 값이랑 0부터 K 적분한 값은 같겠지. 우함수니까.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이 문제인데. 아니, 갑자기 이런 게 나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T죠? T까지 fx를 적분하면
자, 얘가 뭐보다 작다 그러냐? 6t. 자,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정적분에서 부등호가 나오잖아. 90%는 넓이입니다. 진짜예요. 정적분에서 부등호가 나오면 90%는 넓이야. 90%는 넓이야. 이거 미리 봐봐. 식으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이렇게 바꿔. 6t는요 놀랍게도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3dx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3을 적분하면 6t가 나와. 뭐 다른 걸 계산해도 6t가 나오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뭐 하려는지 보이시나? 이거 두 개 빼가지고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지. 이게 이제 원래 정석, 완전 정석 그 답지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정석풀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뭘 비교하는 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fx dx랑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3dx를 비교하는 게 되는 건데 얘를 넘겨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fx 마이너스 3 dx가 돼요. fx 위치가 어딨냐? 얘가 0,3이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지금 t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그럼 fx 빼기 3은 무조건 뭐보다는 작겠어? 0보다는 작겠죠 무조건. 마이너스 t와 t 사이에서는 잘 봐봐. t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t가 여기쯤 있단 말이야. 이때의 fx 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 fx 값은 무조건 3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fx가 애초에 3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값은 애초에 뭐가 되냐? 당연히 0보다는 작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fx 빼기 3 이거 자체가 0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방향 적분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정방향 적분이고 이 값이 0보다 작으면은 항상 0보다 작습니다. 당연히. 그럼 이제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6t라는 건 밑변의 길이가 2t고 밑변의 길이가 2t고 높이가 3인 직사각형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t가 여기 있다고 쳐봐. 밑변의 길이가 2t고요. 높이가 3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 x축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거든 지금. 여기 아래쪽이구나. 아래쪽이란 말이야. 여기가 0,3이지. 그럼 높이가 2t이면서 높이래. 밑변의 길이가 2t이면서 높이가 3인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애초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뭐보다는 크겠냐?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적분한 이 부분의 넓이보다는 크겠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잉여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 넓이로. 요게 뭐냐면 그냥 그림에서 넓이로 바로 계산하는 게 내가 방금 한 거. 원래 정석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렇게 식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거 의미가 그냥 똑같아.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3을 적분하라는 거는 3은 요 상수함수잖아. 그치? 그걸 적분하라는 게 애초에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이에요.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은 넓이로 해석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3 dx의 넓이가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fx의 dx보다 당연히 커지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내려가시는데 28에서 49입니다. 28에서 49. 28에서 49. 자, 다 하셨으면은 저한테 확인 받으시고 숙제 잘 하세요. 숙제 다 확인 받고 가. 그 다음에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거 사진 집에 가서 보내시고.